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스케줄이 이렇게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8월 오늘 12일이죠. 진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수를 나갈 겁니다. 대수. 저번에 말한 대로. 알겠죠? 대수를 나갈 거고. 해요. 뒤에 할 거고. 네. 이번 주에 다 끝나. 진짜 이번 주에 끝나요? 엄마 보면 다 끝나죠.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스케줄 알려줄게요. 자, 우리 월수분반이잖아요. 그래서 월수분반인데, 그래서 월금에는 대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공수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대수는, 전반전 8회, 후반전 8회에서 16부로 해가지고 수업을 끝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수는 내가 영상을 찍어 놓은 걸 미리 보고 오셔야 돼요. 개념 영상을 내가 찍어 놓을 거야. 그걸 보고 오셔서 그걸 봤다라는 전제하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그렇게 해서 대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대수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인지 개념을 익힐 거야. 그 개념을 익히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너네 겨울방학 때 미적분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대수를 하지 않아도 미적분을 할 수는 있어. 미적분은 공수 1, 2랑 관련된 거거든. 근데 이제 공수 대수라는 파트는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거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함수들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가지고 노는 것들 연습하고 다시 이제 그 함수를 가지고 노는 거를 다음 함수를 가지고 더 재밌게 노는 게 미적분.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정도까지 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보는 건 아니겠죠. 여러 번 보겠죠. 여러 번 볼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좋겠고 그래서 이 수요일에는 물론 시험 볼 때는 시험 대비 하겠지만 이 수요일에는 공수2만 계속 할 거야. 진도 끝나면 뭐 할 거냐고 공수2 문제풀이 할 겁니다. 앞에서 다시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부모님들이나 궁금하시면은 너희 말씀드리고 다 잘 모르시겠다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전화 주시라고 하고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2학기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2학기 준비가 끝나면은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1등급 맞아야 돼. 이 목표가 1등급이야. 우리 반의 목표가 1등급인데 그러려면은 심화서까지 보면 좋겠어. 공수원은. 그러니까 공수원은 초6부터 공부한 애가 있고 중1부터 공부한 애가 있고 중2부터 공부한 애가 있고 중3부터 공부한 애가 있고 중3 끝나고 공부한 애들 있어. 공수원은.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공부한 애가 몇 년 동안 공부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 그 아이의 내공과 겨울방학부터 공부하는 애의 내공이 같을 수는 없죠. 같을 수는 없어.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인풋 집어넣는다고 다 외워집니까? 아니죠.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하는 것도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의 성실성이 되게 중요한 거야. IQ도 중요하지만 성실성과 의지, 내가 이걸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냥 이거 중요해 라고 말을 해도 애들은 그래 중요해라는 단어만 기억하지 뭐가 중요했는데 뭐더라?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라는 걸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 마음 끝까지 가시기 바래요. 네,
똑같아요. 8시, 10시. 월수금. 6시에서 8시. 8시, 10시. 월수금 8시, 10시. 늘 하던 대로. 그리고 대수 수업 들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올 겁니다. 다른 사람도 올 거라서 이렇게 하시고. 누구요? 고1. 아, 고1이 공수처 하는 언니 오빠들. 많이는 안 올고. 자,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면 되죠? 명제. 어제 좀 많이 공부했죠? 어제 충동 필요? 아닌가? 역대우부터죠? 네, 좋습니다. 자, 82쪽부터 볼까요? 복습 한번 해볼까? 복습. 자, 우리는 이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구분을 지을 수 있고, 명제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그 다음에 조건이란 변수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 그래서 우리는 두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수 있는데 바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명제를 만들 수 있죠. 이때 P를 갖다가 가정, Q를 갖다가 결론이라고 불러서 이 조건 PQ로 만든 두 명제가 참인 경우도 있고 거짓인 경우도 있는데 참인 경우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 하나 떠꾸르고 밑에다가 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거짓인 경우는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 어제 알았는데 왜 참이라는 단어일까 했더니 이게 채우다에서 왔대요. 그러니까는 그 빈 껍데기를 완벽하게 채우는 걸 참이라고 하고요. 빈 껍데기만 있는 걸 거짓이라고 본다네. 그러니까는 거짓말쟁이는 안에가 비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참이 꽉 찬 걸 그래서 꽉 차다가 이제 참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디 새로운 걸 또 우연하게 공부하는데 마침 명제하고 있었네. 그 정치평론 시사에서 그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 요새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들 요새 많잖아요. 저기 빨간색 저기 아무튼 보겠습니다. 아무튼 P면 Q이다 해가지고. 참인 경우에 우리 요 가정의 진리집합을 라지 P, 결론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해서 참인 경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되고 당연히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닌 경우를 거짓이라고 할 건데 특히 이 P이면 Q가 거짓인 경우 P의 부분집합 중 P의 원소 중 Q의 원소가 아닌 애들이 있죠? 우리는 그 원소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겠다? 발레라고 부르겠다 라고까지 했었죠. 한편 이렇게만 공부하면 재미없어서 뭘 또 배웠습니까? 역과 대우도 공부했습니다. 역과 대우.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은 당연히 Q이면 P이다가 되고 대우는 역을 부정해서 나 Q이면 나 P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반드시 그 명제의 대우인 나 Q이면 나 P이다 또한 참이 되겠다 라고도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 3단론법도 기억나시죠? P면 Q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요. P면 Q이다가 참이 명제가 되고 Q이면 R이다 또한 참이 명제가 된다면 고로 P면 R이다 또한 참이 명제가 되겠다. 3단론법까지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P면 Q이다가 참이야. 오케이? 그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었고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182, 183 5 184, 185 기억님들 이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186, 187.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시간? 3시간? 두세 시간. 두세 시간에 복 받으실 거예요. 188 진짜야. 복 받을 거 너네. 188, 189, 452번. 452원. 성실함이 그 사람한테는 최고이면서 되게 안정적인 무기 같아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성실함을 숨기고 자꾸 다른 걸로 하면 그 사람들은 운에 기대게 되죠. 운에 기대면은 너무 어려워. 초등학생이 운에 기대서 수학 문제를 푸는 애들은 정말 가르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애들아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 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얘는 찍어. 찍어. 너 동생이 그래? 눈에 기댄다는 게 진짜 그냥 찍는다고 눈을 대충 풀고 아니면 말고 OX 퀴즈 같은 거 깊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O 해놓고 틀렸대. 그럼 X 바꿔보자. 이런 애들이 있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얘는 어디서부터 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걸까? 이게 한번 나쁜 거에 중독이 돼버리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한 번 다 보고 푼 애들은 매일 답안지 펴고 있어요. 바꾸라고 해도 불안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틀려도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그 막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아직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하나씩 차분히 하시면 돼요. 자, 명제 Q이면 나피다와 나달이면 S이다가 모두 참일 때 한번 따로 적어볼까요? Q이면 나피다가 참인 명제가 되고 나달이면 S이다 또한 참인 명제가 되겠대요. 그럼 우리는 역대우에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두 명제의 대우 또한 또 참이 되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바꿀게요.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명제가 되고 여기서도 not S이면 R이다가 참이 명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됐어. 이거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 조건들을 가지고 P면 R이다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명제는 보기 중에서 누구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P면 R이다를 참으로 만들어내. P면 R이다를 만들어내. 그럼 뭐야? not Q이면 not S이다가 참임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소의 경우에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하면 연결이 되는 거잖아. not Q이면 not S이다. 여기서 연결고리를 찾으면 되겠다. 너가 참이면 되겠네. 그러면 너가 참이라면 보기에 있니? 보기 없으면 너의 누구도? 대우. 너의 대우도 참이면 되겠네. 즉 S이면 Q이다가 참이면 되겠지? 얘는 있니? 있다. 4번에 있네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이것도 찾아도 돼. 만약 얘도 없었다고 친다면 이렇게 찾으면 돼. P면 나데스를 찾으면 돼. 만약에 없으면 뭘 찾으면 돼? P면 나데스이다를 찾으면 돼. 알겠니? P면 not S이다를 찾거나 아니면 너의 대우인 S이면 not P이다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 근데 요 애가 지금 답이 4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4번 가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90쪽 455번이랑 6번이요. 455, 456 볼까요? 8번을 그럽시다.
자, x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명 Q에다가 참여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하자. 12 곱하기 라지 M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얘를 P면 Q에다가 참이 되겠대. 그쵸? P면 Q에다가 참이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P는 4차 부등식이고 Q는 2차 부등식이니까. 그러면은 너가 참이 되려면 즉 두 식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얘를 갖다가 그러면은 뭐 얘가 만약에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범위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P면 Q에다가 요 식을 그대로 푼다면 요 식 만약 그대로 푼다면 P면 Q에다가 참이면 P가 Q의 무슨 집합이 돼? 무조건 부분집합이 돼야 되나? 그러면 Q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어? 요 Q 안에 요 P가 들어와야 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다. 자, 그러면 너의 범위는 너를 갖다 Q부터 한번 해석해 준다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그래프 살짝 포물선 그려볼게. 포물선 그리면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되고 마이너스 2, 3이 있어.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그래프의 범위는 0이 될 때는 마이너스 2와 3이고요. 작을 때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요 사이 범위 아니겠습니까? 즉 Q 집합 Q의 원소를 X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의 범위가 되겠다 이거야. 이 범위가 이제 Q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겠지. 그럼 P 역시도 요 사이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일단은 똑같은 애가 있잖아. 똑같은 애는 너는 요 범위 안에서 무조건 성립을 하겠지. 성립을 할 테고. 그러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앞에 있는 식이 지금 너를 뭐 편의상 너를 fx, gx라고 할까? 지금 fx 곱하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지금 결론은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도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에서 왜냐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이 범위에서 너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 범위에서 얘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 앞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음수가 되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음수 곱해버리니까 플러스 돼서 문제 조건이 맞지? 아니야. 그럼 fx는 이 범위에서 음수가 돼야 되게 양수가 돼야 되게?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거야. 지금 0보다 작냐 0보다 크다 좀 봐줘요. 지금 조건 P도 부등식, 조건 Q도 부등식인데 요 부등식의 해가 P이면 Q에다가 참여된다는 소리는 조건 P의 부분집합이 조건 P가 조건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조건 Q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에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참이되게 하는 게 요 부등식 해가 그럼 앞에 P의 범위도 최소한 요 사이에서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야. 0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돼. 그럼 0보다 작다를 만족하려면 너는 요 앞에 gx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 너는 음수 아니면 0이야. 0 아니면 음수야. 0은 앞에 뭐가 나와도 6 포함 0 되겠지. 상관없을 거야. 근데 너가 음수일 때가 중요한 거야. 너가 음수일 때 이 범위에서 fx도 무슨 수가 돼야 되겠다? 양수가 돼야겠다. 해석돼? 해석됐어. 끝났다. 요 x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에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가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겠다 이거야. 이 범위에서. 알겠습니까? 이 범위에서 이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근데 이 함수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잖아. 뭐 아래로 블록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결국 뭐야?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이 폼수는 무조건 붕 뜬 그래프여야 돼. 아니면 최소 붕 뜨지 않아도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돼. 만나도 상관없고. 결론은 뭡니까? 아, 그러니까 요렇게 돼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 이거야.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즉 네. 세 개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축이 안 나와서 축까지 조사했구나. 하나 더 조사해야 된다. 나 원래 두 개만 조사하려고 했거든. f-2가 0보다 커나 같고 f3이 0보다 커나 같다 조사하려고 하는데 하나 더 조사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f2가 0보다 커나 같고 f3이 0보다 커나 같아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망하는 거잖아. 그치? 꼭지점이 음수 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의 꼭지점의 좌표 추계 방식 조사하자. 너의 꼭지점의 좌표가 그러면은 x제곱 표준을 바꿔버릴게 바로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가 되고 아니 미안합니다. 쏘리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4분의 1 k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k의 제곱 더하기 k가 되고 요 세 개가 모여서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분의 1 k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k 제곱 더하기 k가 돼서 꼭지점의 y좌표가 항상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y좌표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되겠다. 그래서 요 세 개,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세 번째 요 세 개까지 공통범위 구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예. 요 범위에서 요 fx가 0 아니면 양수여야 돼. 즉 요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요 두 가지만 조사해버리면 방금처럼 요런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음수 쪽으로 내려와 버리면 모순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 꼭지점의 k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꼭지점의 y좌표 또한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겠다. 요 세 개를 다 조사하겠습니다. 근데 꼭지점만 조사하면 되나? F2 그러면 F2, F3 조사할 필요가 없네? 꼭지점의 양수는 다 양수일 거잖아. 아 바보. 얘는 조사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얘 하나만 다 통치네.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 무조건 다 위에 있을 거야 나머지는. 미안하다. 얘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너만 조사하면 되네. 문제 풀면서 써드리겠어. 너만 꼭지점의 y좌표면 0보다 크면 되겠다. 양변에 마사 곱합시다.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k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또 0 이상 4 이하가 되겠네요. 따라서 곱하면 0 되는데? 이거 답이 아닌가? 나 모순이나 한번 찾아보고.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양수일 때의 범위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이 4차 공식이니까. 그럼 대우로 풀까? 대우로 풀까 직접 풀까 망설였다가 지금 얘로 직접 풀어버렸거든요. 내가 이거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풀어볼게. 고민 한 번 더 해볼게. 이거 하나가 더 어떻게 풀 거냐면요.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케이스가 많아지네. 알겠어. 이따 다시 한번 풀어볼게. 별표. 이거는 내가 예상 못한 게 좀 들어있어. 별표.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 4, 5, 6 보겠습니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명제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 인지도가 높아지면 인지도가 높다. 수입이 증가한다. 너가 P, 너가 Q.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참이되면 하나의 참이 명제가 더 필요하다. 오 그래. 다음 중 필요한 명제로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면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입니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요 애가 성립하려면 하나 더 필요해야 된다. 한번 볼까?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이 증가한다.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뭐 PQR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갖다가 풀면 좋겠거든요. 인지도가 높아진다를 P라고 해볼까요? 인지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Q, 수입이 증가한다. 판매량하고 수입하고 결부시켜야 될까요? 따로따로 봐야 될까요? 판매량이 증가한다를 R이라고 할까요? 판매량이 증가한다. 가격이 상승한다. PQRS.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건가는 무엇입니까? 조건가는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즉 not R이면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not P가 되겠죠? 그럼 이 명제가 참이면 P이면 R이다가 또 참이 되겠네요. 부정 대우이니까 대우가 참이 되고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즉 이거 방금 했지. 가격이 상승하면 S이면 수입이 증가한다. Q이다. 이렇게 되겠죠. 한편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 우리는 지금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어. 그때에 요 가조건과 나조건이 참이야. 그럼 요 사이에 누군가 하나가 더 있으면 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겠대. 그러면은 그게 누굽니까? R이면 S이다가 참이거나 아니면 P이면 S이다가 참이거나 아니면 R이면 Q이다가 참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갔습니까? 아까도 비슷한 거 했었는데 뭐라고? R이면 S이다가 참이면 참이 되겠죠? 두 번째 P이면 S이다거나 세 번째 R이면 Q이다가 너가 참이면 참이 되겠다. 즉 R이면 S이다 또는 이제 not S이면 not R이다가 되겠죠. P이면 S이다, not S이면 not P이다. R이면 Q이다, not Q이면 not R이다. 요 6개들 중에서 보기 1, 3, 4, 5번에서 있는 걸 2개 찾아라. 모두 고르면 2개라고 그랬대.
그럼 R이면 SE라는 뭐야? 판매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있어요? 판매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아니면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있나요? 5번. 5번. 5번에 있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P면 SE다. 인지도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있네요? 여기 3번에 있네요? 뭐야? 바로 찾았다. 오, 대박.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PQR에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458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어요. 둘 다 2차 공식이네요.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 P는 낙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P라고 하는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상승률 판단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P는 낙휴이기에 충분 조건이라면 P이면 낙휴이다가 참이라는 거겠죠. 참이라는 게 되고 그쵸? 네, P이면 낙휴이다가 참이 되고 따라서 너가 참이라면 뭐가 참이야 또? Q이면 낙휴이다 또한 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P가 성립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아시죠? 요 조건 P는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읽고 2차 함수로 푼다. 즉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내가 Y라고 잡으면 2차 함수, 아래로 블록 2차 함수가 되고 우변의 상수형을 Y라고 잡으면 우리는 Y는 0은 좌표편에 표현하면 X축 아니겠습니까?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포물선의 함수, 포물선 위에 Y점들이 X축보다 전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대.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X축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 X축이 Y는 0이에요. 1, 2, 3번 중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점들이, 모든 함수값들이 1, 2죠. 1번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죠. 크다가 아니에요. 3번이 0보다 크다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 네, 해가 없답니다. 네, 그럼 D는 0이 되고요. 네, 헷갈리죠. 근데 안 헷갈리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네.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조건 P를 만족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짝수네 짝수 2가 있어요. 그럼 4분의 D를 안 쓸 이유가 없죠. 4분의 D 쓰면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 Q 볼까요? Q이면 납피다가 참이래. Q이면 납피다가 그러면 뭐야? 조건 P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가 P의 해잖아. 그럼 P의 여집합은 뭐야? 공집합 아닙니까? 이해가셨어요? P가 지금 전체 집합 모든 실수 X가 P야. 조건 P의 헬은 X/X는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알겠지? 모든 실수. 근데 너의 여집합이래. 그럼 모든 실수의 여집합은 해가 없는 거잖아. 공집합이라 되지. 그치? 그러면 Q도 또한 무슨 집합이어야 돼? 공집합이어야 돼. 얘가 공집합이다. 얘가 공집합. 해가 없어야 돼. 2차 부등식이 0번 작거나 같은 쪽에 해가 없어야 되겠대. 그러면 너 뭐야? 역시나 너를 Y라고 하면 아래로 블록 유래프가 되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방금 여기 있다. 요거 보고 하면 되겠구나.
여기 보시면 X축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해가 하나도 없는 건 오케이? 작거나 같은 쪽에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는 건 1번, 2번, 3번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1번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1번 되겠다. 1번. 아, 너도 판별식 쓰라는 거구나. 그럼 너의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걸 쓰라 소리네. 따라서 4분의 D를 쓰자면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B 플러스 3, B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아, 너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가 되겠다. 0보다 작다 이거. 이거 작다. 작다. 큰일 날 뻔했다. 작다. 그러면 너를 만족하는 정수는 마일, 0, 1, 2, 5개고 A를 만족하는 정수는 마일, 0, 1, 2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 5개 0, 5개 5개 그래서 모두 몇 개? 15개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명제 증명. 자, 192, 193. 여기는 참고하셔서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풀이 과정 보면서 하라고 그랬죠? 보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어디? 그냥 기립도 자체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기립법 자체가 이거 많이 써보세요. 천천히, 그러니까는 이거, 너 남자니? 증명해주세요. 제 옷 벗을까요? 그러지 말고. 애매하잖아. 이거 하얀색이니? 증명해줘. 요테스팅의 기립법들이라고. 그럼 얘가 하얀색이 아니라고 하면이라고 증명하고, 너가 남자가 아니라고 하면이라고 증명을 하고, 그래서 반대되는 상황에서의 참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기 이는 짝순이라는 거지. 이는 짝순이? 네. 증명해줘 라고 했을 때 그럼 1을 홀수라고 해봅시다. 1을 홀수라고 했더니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여야 되는데 2에다 홀수를 곱했더니 짝수가 돼버리네요. 아, 그래서 얘는 홀수가 아니라 짝수예요. 요렇게 증명하기 기립법. 책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있잖아요. 기립법. 예를 들어 명제 자연수는 무한하다가 참임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명제를 부정하여 자연수는 유한하다라고 하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뭐 증명 안 해놨잖아. 네. 뭐 요런 거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그러면은 n의 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보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보면 그렇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증명을 했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모순이 생겼어. 그러니까 n의 제곱 3의 배수다.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지. 이 기립법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를 가지고 특화돼서 뭘 하진 않아. 여기서 딱 끝나 그냥. 요런 게 있어. 한번 해봐 라는 거고. 시험에 어렵게 나와요? 안 나오거나 서술. 서술형으로 나오는 학교는 5개 중에 1개 학교 정도. 그냥 네모칸 느낌 나. 네모칸 느낌. 네모칸에 알맞은 거 넣어주세요.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이런 거 네모쳐. 이런 거 네모. 뭐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 들어갈 네모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표. RP 부분 있으니까 여기 네모치. 네모치로 나가서 연습해 두면은 분명히 좋은 단원이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써봐. 그 뭐라 그러지? 쓴 거 그대로 베껴 쓰는 거 뭐라고 해요? 필사. 필사 한번 해봐. 요 기립법 필사 한번 해봐. 아니 해. 꼭 해야 돼. 늘어. 이게 좀 말하잖아. 해라고. 노트에다 해봐. 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이해 안 가는 거 나한테 물어봐.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 안 가는 거. 왜 이렇게 되지?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요? 뭐지? 이렇게 넘어가죠? 물어보면 돼.
여기 있는 숙제 아니었죠? 네. RPM 봅시다. (100이) 쪽인가요? 90. 저번에 그거 질문 안 받으셔. 질문 안 받았죠? 네, 봅시다. 그럼 98, 99. (100) (101) 잘하는데요? 102, 103. 104, 105. 나오죠, 이렇게? 106쪽 보면은 네모칸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한번 해볼래? 네. 이거 한번 해봐봐. 다음은 n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기립법을 이용해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증명해. 무리수임, 너가 유리수로 가져가자. 그러면 어제도 배운 대로 근호가 있는 식이 유리수라 가정하면 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PQ는 서로서인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1은 P제곱분의 Q제곱이 되고 이때 기억의 좌변은 자연수이고 P와 Q는 서로서이므로 오케이? P하고 Q는 서로서래. 그러므로 P의 제곱은 BDD가 되겠다라는데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빵 여기 맞아? 얘가 자연수. 아 1. 그렇지 1이지. 1 굿. 1 해야 돼. 잘하네 1이 됐네. 니은을 기억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1은 q의 제곱이 되고 그럼 n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은 1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1이 되고 그럼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q, n 마이너스 q는 1이 돼서 따라서 n 더하기 q, n 마이너스 q의 값은 모두 뭐야 다 1이야? 그러면 너는 뭐가 되냐? 다가 지금 너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그렇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n이 2 이상인 자연수 q가 자연수라는 가정의 모두 모순이므로 n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무리수이다. 그럼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 다른 거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은 절대의 무리수로 또 가봅시다. 자, 어제 우리 산술기하에 대한 이야기 조금 했었죠? 자, 여기서는 이 절대부등식 마지막 피날레는 사실은 두 가지의 주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산술기하 평균이고요. 또 하나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거든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자, 먼저 산술기하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뭐 길이, 넓이, 부피 두 대상이 있고 그때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문제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최소값, 최대값 문제는 사실 2차 함수 방금도 봤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아래로 불러기면 최소값, 위로 불러기로 최대값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2차식으로. 근데 이제부터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그때 두 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은 두 수를 곱해서 근호를 씌운 값보다 항상 언제나 크거나 같다 이거야. 근데 양변에 1을 곱할 수 있기 때문에 약분시키면 이렇게 써서 그래서 세모 더하기 네모는 2 루트 세모 곱하기 네모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부를 거고요. 천천히 보시면 이 문제는 세모와 네모의 합을 가르쳐줄 때가 있어요. 합을 가르쳐주고 곱의 최대값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오거나 맞죠? 부두고 좀 봐봐. 좌변이 이쪽으로 벌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요 만약에 세모 더하기 네모가 8이야. 그러면 세모 곱하기 네모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2로 나눈 다음에 양면 제곱시키면 세모 곱하기 네모는 16보다 작거나 같거든. 반대로 말하면 아니, 다시 말하면 세모 곱하기 네모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야. 즉 산술기하는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거나 뭐를 구한다고? 곱의 최대값. 아니면 반대로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풀 거야. 뭐 세모 곱하기 네모가 16이래. 그럼 루트 16이 얼마야? 4. 그럼 4이 8. 고로 세모 더하기 네모의 최소값이 8이라는 거거든. 즉 곱을 알려주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합을 알려주면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산술기하평균이야. 단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는 양수라고 주고 합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산술기는 합의 최소값이잖아. 그때 쓰는 게 얘야. 코시 슈브라치가 붙은 거지. 얘도 증명해 줄게요. 자, A, B, X, Y가 실수일 때 실수 A의 제곱 더하기 실수 B의 제곱 곱하기 실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코시 슈바츠의 부등식이 되고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증명은 별거 없죠? 좌변에서 우변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a제곱 x제곱 a제곱 y의 제곱 3 b제곱 x제곱 4 b제곱 y제곱이 되고 뒤에 거 전기하면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 a제곱 x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2ab 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쓱싹쓱싹 사라져서 3개의 항이 남는데 천천히 봤던 이 3개의 항을 모아서 너도 완전 제곱식이 되네.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되겠다. 그렇다면 a, b, x, y 전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끼리 사칭연산하면 실수거든. 그걸 제곱했기 때문에 너는 항상 0보다 크다 낫겠다 이거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단 등호는 ay랑 bx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어떤 책을 이렇게 써놓기도 하더라고. 너를 비례식으로 내항이고 외항일 것 같으니까 a 대 b는 x 대 y일 때 성립이라 쓰는 책도 있어요. 어떤 책을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b분의 a는 y분의 x라고 쓰는 책도 있고 다 같은 말이죠. 동의했습니까? 결론은 뭐야? 언제 등호 성립하냐면 a 대 b, x 대 y 전항 대 후항, 전항 대 후분 너도 2 대 3, 너도 2 대 3일 때 성립한다. 이때 성립하는 게 코시 슈브라치의 부등식이 되고 네. 단 등호는 a 대 b, x 대 y가 성립할 때 그때 성립한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얘가 교과서 내년에 받아보시면 우리 학교에는 이게 없어요. 교과서에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있어요. 별책 부록으로. 그러고 나서 옆에 이렇게 써졌어.
교육 과정 외 이렇게.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교육 과정 외라고는 한 건 모의고사에 안 나온다는 거고 학교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가르쳐주고. 안 내는 학교도 있는데 어떤 학교는 내기는 학교도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모든 문제집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책도 있죠? 우리 책도 이게 한 기퉁이 이렇게 보충학습 해가지고 있습니다. 196쪽에. 코시 슈바르츠의 구성식이라고 해서 찾았습니까? 네, 얘는 교육과정 외로 다루고 있어서 네. 문제는 풀어볼 거예요. 네, 문제는 풀어볼 건데 그럼 우리 197쪽부터 풀면 되나요? 네, 197쪽 보겠습니다.